붙잡힌 시선,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.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네,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.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뽑을 전당대회가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분이 출마하면 전당대회 판세가 요동칠 것이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. 국회의원 사선 인지도가 높고 당내 지지세도 튼튼하다.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.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예. 열심히 역할해서요. 예. 승리 후에 잠시 휴식도 좀 취했죠. 근데 네. 사실은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국민들께서 저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거 아니시겠어요, 마음이. 네. 이제 결국 내년 정권 교체까지의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긴 여정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혼자 고민도 하고 또 많은 분들과 의견도 나눴고요. 예. 또 특히 이제 그 과정이 예전처럼 우리가 그냥 정당에서 후보를 내고 선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? 결국 이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는 그 국민들 마음을 다 모으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야권에 이 어떤 식으로 함께 갈 것이냐, 또 당 안에 있는 후보들뿐만 아니라 당 밖에 있는 후보들까지도 어떻게 다 우리가 함께 아울릴 수 있느냐, 또 지금 후보들로서는 충분하느냐,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분들, 또 후보로 이미 나오시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좀 두루 소통하고 논의하고 했습니다. 예. 그러면 말씀하시는 고민과 소통 그 부분 제가 좀 잠시 뒤에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. 먼저 요즘 현안이 참 많은데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. 오늘 오전에 10시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. 후보 14명인데 후보들 몇 명 좀 보셨습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대강 봤는데요. 예. 후보들 몇 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 정권의 지금 생각은 누굴 믿을 수 있을까? 또 거기서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시키고 싶은 게 이 정권의 속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? 이런 고민 아니겠습니까? 예. 네. 자, 그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그 수사심의위원회 그걸 하시는 요청을 했는데 열리기 전에 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열리는 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박범계 장관은 별개라고 했는데요. 예. 결국 우리가 사상 초유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을 이렇게 이 정권이 망가뜨리고 말았는데요. 결국 피고인 이성윤 검찰총장 보는 거 아닌가, 우리가 지금 그런 걱정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사실 수사심의를 소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. 거기 이제 수사심의를 구성하거나 하는 부분에 중앙지검장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작금의 모습이 참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. 예. 네. 그러면 이 지검장이 총장으로 최종 낙착될 가능성 몇 %로 예상하십니까? 계속 정권 차원에서는 믿을 사람은 이 지검장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모양을 갖춰가야 되는 부분이 녹록치는 않은 과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후보 추천위만 해도 또 마음대로 이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. 그래서 그 모양 갖추는 방법의 수사심의도 끼워 넣은 것 같은데요. 속내는 어찌됐든 이성윤 지검장을 하고 싶은 것이 속내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만약에 이분이 실제로 되면 임명이 되면 야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?
이 정권이 들어와서 예. 결국 검찰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거는 한쪽으로는 검찰이 무력화하는 것이고 하나는 문재인식 공수처를 설치하는 거 아니었습니까? 저희가 뭐 이제 그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정말 문재인식 공수처의 출범을 막아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요. 뭐 야당으로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는 강한 반발을 하겠죠. 근데 이 정권으로서는 정권 마지막에 지금 안 그래도 권력 누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느냐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을 누구를 시킬 것이냐인데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겠죠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요즘 또 현안 큰 것 중에 하나 부동산 얘기인데요. 그 정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, 종부세 관련해서 입장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.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? 뭐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이 부동산과 조세 아니었습니까? 조세 저항. 예. 결국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국민 마음, 민심은 좀 달라야 되겠는데 또 예. 본인들의 그동안의 이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정책 방향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만큼 수정할 것이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이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여당이 그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접근한 정책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종부세 논의는 좀 뒤로 미룬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일단 그 대출 규제 완화하는 하나 이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? 네, 예. 뭐 무주택자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 방안 설정은 옳다고 보십니까? 뭐 저는 일단은 그 부분은 풀어야지 예. 이 뭐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이 매칭이 되고 사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예. 뭐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나경원 의원께서요. 아까 뭐 고민 말씀하시고 소통 말씀하셨는데 그 최근에 그 SNS에 그 역사 다시 세워야 한다. 누군가는 해야 한다. 이게 쓰셨는데 여기서 지금 역사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예. 어쨌든 다시 세워야 된다. 어쨌든 정확히 네, 말씀하시면 예, 예. 이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. 그 말씀은 뭐 예. 정권 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? 뭐 길게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예. 사실은 이제 저 월요일날 패스트트랙 재판을 또 받으러 갔습니다. 예.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그 20대 국회에서 뭐 최근에 황제조사 논란부터 이 공수처가 어떤 모양으로 진행되는지 이제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요. 예. 그 이제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막기 위해서 정말 저희가 온 몸으로 투쟁하지 않았습니까? 그 당시 예. 진짜 뭐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 와서 그 새 지렛대를 들고 와서 저희 예. 뭐 문을 부수려고 할 때 저희가 정말 맨몸으로 막았는데 그걸 거꾸로 우리한테 정말 뒤집어 씌우고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. 예. 그 이제 뭐 의안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은 부분 같고 지금 재판을 계속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재판 받으러 가면서 예. 재판 받으면서 쓴 소회입니다. 예. 아, 그러시군요.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. 이 누군가는 그러면 나경원 의원께서 이 역할을 맡으시겠다. 혹시 이 말씀으로 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? 정치인의 책무겠죠. 예. 지금 어쨌든 저는 비록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결국 내년 정권 교체까지 어떤 역할이든 해야 되겠죠. 뭐 그것이 선대에 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후방에 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예. 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과정에서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그동안 뭐 정치인으로서 이만큼 키워주신 국민들에 대한 보답도 네네. 아닐 것이고요. 네네. 정치인의 소명이겠죠. 그러면 이제 당권 도전, 당대표 도전하시는 걸로 이제 언론에서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? 예. 아니죠. 그거는 네. 뭐 지금
자꾸 당권 도전으로만 네. 자꾸 막 엮어서 말씀하시는데 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. 사실은 내일 원내대표 선거인데요. 예. 원내대표 출마하신 분들이 이 저의 뭐 어떤 의사에 따라서 본인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네. 원내대표 선거 끝날 때까지는 저는 뭐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게 제가 정말 기여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. 말씀은 안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뭐 그 역할 중에 대권도 좀 당연히 포함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?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두에 쓰는 방법도 있고 후방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요. 네. 다 열어놓고 생각합니다. 예. 네. 예. 뭐 그래도 지금 뭐 언론에서는 좀 빨리 나경원 전 의원님의 그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걸 좀 밝혀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예.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 네. 끝나고? 출연하신 분들이 네. 그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 출마한 분들이 네네. 한쪽은 절대 안 나간다는 얘기 하지 말아달라 그러시고 한쪽은 예. 절대 나간다는 얘기를 미리 하지 말아달라 그러시고 그렇습니까? 뭐 이런 식이 있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자, 그리고요. 지금 네. 저 황교안 전 대표 복귀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찬성하십니까? 돼야 된다. 예. 뭐 제가 이렇게 예. 자꾸 뭐 황교안 대표하고 자꾸 엮어서 저를 네. 이야기들 하시던데 예.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 임기가 6개월 당연히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예. 2019년 12월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지 않았습니까? 예. 결국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그 황교안 대표식 정치나 황교안 대표식 투쟁에 이 저하고 맞지 않는다. 제가 걸림돌이다 생각하시고 원내대표에서 그만두게 한 것 같더라고요. 그 당시에. 그래서 조금 이제 결을 달리 하는데요. 뭐 지금은 조금 좀 천천히 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예. 아직까지는 보시기에는 복귀 시점으로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군요. 그렇게 생각되겠습니까? 예.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겠지만 예.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물론 뭐 다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실 수 있죠.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황교안 대표의 생각과 저는 조금 결이 달랐던 것 같다. 그런 예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요즘 보니까 이제 황교안 전 대표 복귀론 관련해서요. 또 일각에서는 뭐 도로 한국당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? 도로 한국당의 의미가 뭘까요? 예. 글쎄요.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공과가 있겠죠. 공과가 있는데 어쨌든 작년 총선의 패배에 대해서들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. 작년 총선은 뭐 코로나 국난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치루어진 총선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공천 과정의 잘못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하여간에 그 당시에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우리가 어쨌든 지금 뭐 우리 당은 미래로 가야 된다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자꾸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자 이런 생각이고요. 저는 좀 당이 젊고 유능하고 이런 정당으로 바뀌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나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